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이제 정오 시간인데요. 즐겁게 오찬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제 방송 많은 시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징계 처분, 윤석열 총장이 오늘 정상으로 출근해서 특별 지시 2가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조치 강력히 옹호하고 나섰고요. 야권에서는 반대로 강력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들의 집단 반란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쭉 모아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야권 국민들이 일체히 단결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16일 현재로 다시 1000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난 13일 날 1030명이 발생한 이후로 사흘 만에 1000명대로 돌아서서 3단계 범위의 확진자가 지금 들어서 있다. 그래서 3단계 범위는요, 이 확진자가 800에서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에는 3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3단계 돌입 조건에 결국은 다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완전히 총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코로나 이 확진에 대비해서 각자 자기 건강 그리고 이 공중 건강을 감안해서 이 불필요한 대외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때가 드디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어처구니 없는 지금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요,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국민 모두가 가면서 느끼는 불안과 분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탄 신도시 가가지고 공공임대주택 이 자녀 2명 있는 사람도 13평짜리에서 아늑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 2030 영끌들에게 엄청난 실망과 그리고 분노를 준 그런 사례가 있었죠. 지난 11일 날 방문했는데요. 그 방문과 관련해서 대통령 이번 딱 한 번 방문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LH가 이 잠깐 문재인 대통령한테 임대주택 보여가지고 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쇼값이 무려 4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지금 밝혀졌어요. 이것은 김은혜 의원이 LH 측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사실이다. 이건 속된 말로 가짜 뉴스가 아니고 팩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충격적이다. 4억 5천만 원이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자한테 가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정말 금사라기 같은 돈인지. 이 돈을 보여주기 쇼 한번 하려고. 이거 탁현민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 그리고 탁현민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도 좀 제대로 둘러보고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했었는데, 밖에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장관한테 사인을 보내다가 걸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의 화값이 결국 4억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깔끔하게 한번 보여줬다고. 그래서 인테리어에 들어간 돈이 4,290만 원 보수 비용이, 나머지 행사 진행을 위한 여러 복합적 예산이 4억 1천만 원. 그래서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대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보증금 6천만 원에 임대료가 19만 원에서 23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서민 보증금의 70% 예산을 하루 보여주기 쇼에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냐. 예. 자, 그리고 징계위 어제 열렸는데요. 어제가 아주 윤석열 총장에게는 최악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손에, 그리고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손에 의해서 정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중징계를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사적으로는 또 매우 의미심장한 날입니다. 뭐냐면 바로 어제가 음력으로는 11월 1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력 11월 1일은 윤석열 총장의 환갑 생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조치가 되는 날, 검찰총장 개인적으로는 그야말로 정말 축하 인사를 받아야 할 환갑인 거예요. 참 얼마나 그러니 기가 막히냐. 이걸 보니까 어제 출근할 때는 예상과 이 본래 관례와 다르게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잠깐 내려가지고 본인을 지지해주는 이 주변 그 사람들한테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 이제 그만 좀 들어가시라. 여러분의 뜻을 잘 알겠다. 예.
정말 마음만으로도 너무나 고맙다. 이렇게 짤막한 20초짜리 인사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 감회가 얼마나 무량하겠습니까? 본인이 환갑하는 날 징계를 받고 이렇게 어제 그제 오늘 좀 금년도 들어와서 제일 추운 날 아니에요? 이렇게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에 윤석열 총장 지지하기 위해서 검찰, 대검, 청사에 이 시위 하겠다고 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서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윤석열 총장 징계는 확정됐지만은 징계 처분에 효력이 발생을 하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검찰총장의 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이 코로나 2가지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전국 검찰청에 2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강화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영업시간이 단축돼 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서민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형사법을 집행하라. 이렇게 특별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환 조사를 자제하거나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또 벌과금을 분납하고 벌금형을 집행유예 구형으로 낮게 수위를 조정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급 검찰청에서도 이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사 출입의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소독, 유연 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것이 지시의 핵심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확산세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대면 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접촉 업무를 최소화하고 검찰청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건당국과 협조하에 신속히 조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오전에 대통령 결재를 했다는 보도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후에 결재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 아닙니까? 법조인의 생명은 뭐예요?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법치주의의 신봉자가 되는 문재인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강행한 사람들을 거꾸로 법의 책임을 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조치는 무효 처분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은 반려하라. 저는 차라리 잘릴 바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인면권을 통해서 잘라라. 이게 차라리 당당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저 법의 피해를 어떻게 하면 최선으로 줄여볼까. 이런 비열한 생각에 징계 2개월, 정직 2개월 내렸다. 이거 나중에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들을 보면 기가 막힌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낙연 대표,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다.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 분명해졌고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 추윤 갈등을 갖다가 정치검찰,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정상화하기 위한 진통이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는 제도와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시대적 과제인 공수처 출범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윤 총장 이 일반 의원들 중에서 민영배 의원 페북에다가 정직 2개월, 그간의 작태에 비추면 새털처럼 가벼운 징계다. 끝모를 오만과 국정농단도 여기서 끝나야 한다. 참, 이런 사람들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이기에도 제가 이해가 안 가지만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치를 달고 있으니 기가 막히다. 최강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윤 총장과 부인 장모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다. 지금 총장 재임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될 가능성이 없는데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틀림없이 문제 제기가 될 것이다. 최강욱이는 공수처 수사 1호가 바로 윤석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 여론화 시켜서 실질화 시키도록 그렇게 여론을 조성했다는 의미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동안의 법적인 절차로 특검을 검토했는데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해서도 특검을 할 수 있고, 만약에 공수처가 발족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특검을 여당에서 끌어들이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당이 지금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해가지고 이런저런 꼼수를 감추지 않고 계속 언론에 띄우고 있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야권에 있는 대권주자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주연인 막장이다, 폭정이다, 이런 비판을 일제히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문 대통령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원희룡 퇴임 후 안위에 정신 파는 문재인 정권의 분노를 느낀다. 오세훈 지혜로운 분노만이 교활한 폭정을 정식시킬 수 있다. 안철수 문재인은 이제 윤 총장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하라.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223명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착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 상인 대표 김현 전 변협 회장이죠. 이분이 223명이 오늘 정지 2개월 조치는 무효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너무나 정해진 각본에 따라서 정확히 연출됐는데, 이것은 이제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망에 이루어진 추미애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징계 청구, 직무 집행 정지 명령은 결국 검사 징계에 의해서 목적한 바를 이뤘다. 이제 대통령의 징계 처분만 남았다.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로 검사를 징계하려면 그 사유는 중대하고 명백해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검사 징계의 같은 법관 사찰 4개의 징계 사유는 뭐 하나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그래서 도대체 징계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의만이다. 그래서 소추자와 심판자를 분리하자는 우연적 검사 징계법을 근거로 구성된 징계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원천무효다. 그래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되돌려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대통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더 압박을 넣어서 이 문재인 대통령 그야말로 겁을 일단 되게 먹은 것 같아요. 이 겁먹은 문재인 대통령이 법리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강한 압박을 가일층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방송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